입니다. 네, 이승석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오늘 좀 실적 발표한 기업들 중에 눈에 띄는 기업들이 있었습니까? 지금 가장 서프라이즈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의 실적은 이제 두산건설 실적 발표였습니다. 그래서 4분기 영업이익이 634억 원으로 발표가 되면서 전년도 동기 대비해 가지고 무려 943%의 영업이익 증가율을 기록을 했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거의 상한가까지 기록하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죠. 앞선 시간에서도 두산건설을 언급하신 것 같은데. 시총률을 잡았었죠. 근데 오늘 강세의 이 주요한 원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두산인프라코어가 실적을 발표했죠. 근데 이제 그 실적 내용을 본다면 우려보다는 괜찮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프라이즈격 정도의 실적은 아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두산그룹주 전반의 주가 움직임이 좋았던 거는 역시 그동안 이제 두산그룹에서도 이 건설사, 그러니까 두산건설의 유동성 악화 우려 때문에 그동안 주가들이 좀 많이 밀렸었고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다 보니까 호재가 있어도 실제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이번 분기보다는 지난해 3분기하고 2분기 쪽에선 실적이 괜찮았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약세 일변도로 다 보였었는데 이런 우려감을 탈피, 어떤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중대점, 계기점을 만들었죠. 이러다 보니까 두산건설이 이제 앞에서 끌고 올라가고 있고 그 외에도 지금 현재 화면에 보시다시피 두산인프라코어 또 지주격이 이제 두산도 그렇고 두산중공업까지 해서 보편적인 강세를 나타내주고 있고요. 두산엔진 같은 회사 같은 경우는 실적이 이렇게 썩 좋지도 않았었습니다. 근데 오늘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역시 두산그룹 전체에 어떻게 본다면 아주 강력한 호재가 등장해줬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산건설의 그 실적에 있어서는 역시 이번 그 분기 실적에서 가장 괄목할 만한 실적을 내놓은 쪽의 섹터가 어디냐를 놓고 본다면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대로 건설사들이 우려보다도 상당히 좋은 실적들. 완전 예상을 뒤엎는 서프라이즈. 그렇습니다. 첫 스타트를 끊었던 대림산업은 2천억 원 정도의 적자를 보였지만 제가 이전에도 언급드린 대로 이거는 이 회사의 자체 문제일 뿐이지 업종 전반에 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현대건설, GS건설 그리고 삼성물산, 그다음에 대우건설까지 모두 실적이 예상을 뛰어넘는 호실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본다면 그 정점을 찍었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건설사 쪽에 그 실적이 우려보다 좋아지고 있는데 가장 그 두드러지게 실적이 그럼 어느 쪽에서 좋아지고 있는지를 놓고 본다면 내수 쪽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가장 부진했었던 쪽 섹터인데 이 내수 건설 경기가 회복을 보이면서 이 두산그룹 같은 경우, 그러니까 두산건설도 내수 비중이 상당히 높은 쪽인데요. 지난번 현대산업도 마찬가지고 역시 내수 쪽에서의 이 건설 경기 회복이 가시적으로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가지고 업종 내에서의 움직임은 고무적이다는 점과 더불어서 또 최근에 시중 실세 금리가 떨어지고 있고 또 여기다가 이제 정부, 그러니까 그 한국은행에서 추가적으로 한 번 정도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건설주는 지난번에도 얘기드린 대로 실적 턴어라운드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올해 전체적으로 길게 봐도 괜찮을 것 같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이제 지금 현재 최악의 상황을 오히려 벗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유가의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 해외 쪽의 수주 감소에 대한 우려감이 또 하나의 주가의 약세 원인이었다면은 이 문제도 유가가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쳤다면은 오히려 역으로 본다면은 더 이상 나빠질 건 없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옳을 것 같고요. 더불어 가지고 시중에 그 확장되고 있는 유동성의 효과를 어쨌든 요즘에 집 가격, 그러니까 주택 가격도 좀 오름세를 나타내주고 있어가지고 건설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예. 내일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 중에 또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요? 오늘 시장 보게 되면 이제 왜 유난히 한국 증시, 그러니까 거래소가 이렇게 밀린 폭이 있나라고 이제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저도 의아했습니다. 예, 솔직히 이렇게 밀릴 만한 이슈는 없습니다. 오늘 그리스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ECB 쪽에서 이 채권 발행에 대한 그 매입, 그러니까 채권을 담보로 해가지고 이제 돈을 대출하는 걸 중단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놨는데 일단 엄포성이죠. 이제 그리스 달래기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이제 오늘 또 오후에 나온 뉴스를 보게 되면 그리스하고 EU가 경제개발 4개년 계획을 짜겠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야말로 병 주고 약 주고 해가지고 그리스를 좀 달래가지고 안착을 시키기 위한 또 독일이 아직도 그리스를 만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은 역시 고민은 서로 깊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미국 증시가 크게 밀린 것도 아니고요. 유럽 증시 쪽도 가장 민감한 쪽이 되겠는데 오히려 독일 증시 오른 점을 고려한다면 이게 악재이기 때문에 밀린 건 아니고요. 가장 결정적인 악재성 이슈를 갖다 어제 던져준 거는 은행들의 실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정도까지 나빠지진 않을 거라고 그렇게 전망했습니다. 제 예상이 빗나갔는데요. 어제 신한지주가 이제 장 끝나고 난 이후에 그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예상보다 크게 부진한 실적을 내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은행주의 실적에 어떤 그 노이즈가 발생이 되고 이런 부분이 이제 다른 은행 오늘 이제 실적을 발표한 이제 KB금융이나 내일 또 실적 발표할 하나금융지주 쪽에 실적 전망, 그러니까 발표에 대한 내용에 대한 좀 시장의 신뢰가 좀 떨어지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죠. 어제 은행이 이 외에도 경남은행, 광주은행도 실적 발표했는데요.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았고요. DGB 금융지주, 그러니까 대구은행이죠. 이쪽만 그나마 좀 뭐 어떤 뭐 체면치레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실적이 좀 초라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쪽에서 실적 발표에 있어서도 이 하나금융지주의 실적 내용이 중요하겠는데 지난 4분기 쪽에 뭐 신한지주 같은 경우도 결국은 왜 이렇게 실적이 급작스럽게 악화됐는지를 고려한다면 이 대손 충당 문제가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대마진 부분에 대한 감소는 오히려 작년도 4분기 쪽에서 대출 증가로 인해 가지고 어느 정도 커버됐을 것으로 봤는데 예상보다 실적이 안 좋은 부분 때문에 뭐 은행주가 밀리고 있고 이런 요인이 국내 증시의 오늘 약세의 뭐 주된 원인 역할을 하고 있고 특히 오늘 금융주 쪽의 주가 움직임이 특히 약세를 보이는 뭐 주요한 원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내일 하나금융지주의 실적이 예상보다 좀 좋아지는지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다만 그렇게 크게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롯데케미칼은 어제 금호석유의 실적에서도 우려보다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뭐 장 끝나고 난 다음에 SK이노베이션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하고 여부로 더불어 가지고. 근데 오늘 재밌는 거는 어제는 유가가 강세였는데 이런 그 에너지 관련주, 그러니까 이 유가가 올라갈 때 수혜를 받는 쪽 종목은 전강 후약으로 밀려버렸죠. 근데 오늘은 좀 반대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유가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수혜를 보는 종목들은 오히려 전강 후약. 그다음에 유가가 이렇게 그 하락할 때 좀 피해를 보는 종목들, 그러니까 뭐 조선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또 건설업종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아침 쪽 낙폭을 오히려 축소해 나가고 있으니까요. 결국은 지금 현재 그 화학주 쪽의 실적은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크게 나쁘지 않다라고 이렇게 좀 우리가 안도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고 오히려 작년도 4분기를 저점으로 좀 회복 국면 쪽으로 들어가지 않겠냐라는 것이 시장에서의 현재 그 평가와 반응인 것 같습니다. 예. 이 은행주는 뭐 앞서도 저희가 또 얘기했지만 뭐 기준금리 인하 또 최근 어떤 분위기가 그쪽으로 좀 몰고 가면서 계속 좀 중장기적으로 안 좋을 거라는 얘기도 있는데 사실 어제 신한금융지주 실적 보니까 희망퇴직 비용도 한 1,200억 그렇죠. 정도 예, 있었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어떤 이례적인 비용만 보게 되면 그렇게도 나쁜 것이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좀 이렇게 쉽지 않게끔 이게 뭐 지금 산다는 건 둘째치고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힘든 시기를 좀 겪어야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그거죠. 뭐 우리 앵커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일회성 비용으로 인해서 실적이 악화된 부분도 좀 반영이 돼줘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은행이 실적이 액면 그대로 안 좋아진 거에 더불어 가지고 최근에 이 시중 실세 금리, 채권 금리가 좀 떨어져 가지고 국고채 3년물 같은 경우는 2% 이하에서 물론 어제는 뭐 약간 반등을 했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2% 이하였으니까 어떻습니까? 이 채권 플레이어들은 지금 이제 우리나라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가 한 번 정도 더 낮아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예. 기대를 하고 있는 건데 이러다 보니까 은행의 영업 환경이 앞으로도 이렇게 썩 단기간에 빠르게 개선되기 어렵다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신한지주 쪽이나 뭐 다른 은행주들까지 오늘 주가가 뭐 약세를 보이는 주요한 원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기다 이제 또 그리스에 대해서 완전히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일정 부분 우려가 남아 있다 보니까 뭐 은행 업종만 놓고 본다면 악재가 좀 중첩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런 문제가 과연 이제 또 다시 추세적인 약세로 은행주들의 주가 움직임이 더 크게 하락할 것이냐를 놓고 본다면 제가 볼 땐 그렇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앞에서도 뭐 말씀하신 대로 일회성, 그러니까 연말에 일회성 비용에 대한 부분하고 또 하나는 이제 대손 충당에 대한 부분도 좀 감안을 한다면은 결국은 본원적인 수익성이 있어가지고서 의심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지겠고요. 1차적인, 그러니까 일회성 정도의 움직임 때문에 생긴 현상과 더불어서 역시 우리가 금리를 지금 현재 2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오히려 뭐 동결한다면은 되려 은행주가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더 밀릴 이유는 그렇게 뭐 많지는 않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제 거래소 이 코스피는 이제 1950선을 좀 공방을 하고 있습니다. 좀 많이 되밀렸는데, 오늘 거래소 코스닥 시장 흐름 좀 전체적으로 좀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오늘 거래소 쪽이 밀리긴 했지만 뭐 이렇게 크게 심각한 하락까지는 아니겠고요. 뭐 신한지주 같은 종목이 뭐 5% 가까이 급락하는 거에 비한다면 뭐 지수 움직임 자체가 뭐 여기서 뭐 큰 어떤 그 위험스러운 움직임까지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물론 뭐 일부 외국인들 쪽에서 다시 또 이 선물 대규모 매도가 나와가지고 최근에 누적했던 선물 쪽에서의 일정 부분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는 있습니다만 역시 아직도 뭐 누적은 뭐 제가 잠시 후에 뭐 수급 분석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만 누적으로 본다면 여전히 그 우려할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겠고요. 또 좀 시장을 밀리는 움직임 오늘 그러니까 하락하는 상황을 놓고 본다면은 선물 쪽이 좀 밀린 폭이 좀 클 뿐이지 종합주가지수 쪽의 움직임은 생각보다는 그래도 나름 뭐 견조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쪽이 뭐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데 코스닥도 재밌는 거는 보편적인 주가
상승이 나오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이제 재미있는 현상은 아주 600포인트 아주 뭐 누가 일부러 고의적으로 만든 것처럼 올라가면 600포인트 딱 걸어놓고 있죠. 그래서 좀 상징적 의미가 있는 정도 지수권역에 넘어가고 있으니까요. 지수를 보기보다는 코스닥은 이제 종목을 좀 보시는 게 맞겠고요. 거래소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아주 작은 박스권, 그러니까 밴드가 굉장히 작습니다. 한 1940포인트에서부터 한 1960포인트 정도의 굉장히 작은 밴드가 현재 단기적으로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다시 그 정도로 어제 한번 올라갔다가 회귀됐다. 뭐 이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예, 특징주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업종적으로 본다면 오늘 이제 가장 재밌는 거는 어제 중국이 지준율을 갖다 인하를 했는데요. 과연 이게 이제 어느 쪽으로다가 영향을 줄지, 긍정적인 영향을 줄지를 저도 이제 잘 눈여겨봤는데, 글쎄 오전까지만 해도는 이제 소비주 쪽으로다만 주로 이제 영향을 줬죠. 그러니까 중국 관련 화장품주라든지 이런 종목군 쪽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줬는데, 오후장 들어서면서 특히 또 오늘 중국 증시가 개장 초부터 좀 급등 출발을 하고 있고, 현재도 뭐 강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오후장 들어서는 이제 산업재 섹터 쪽으로다가도 좀 긍정적인 영향이 서서히 이제 옮겨가고 있죠. 특히 오늘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 약세를 보였었던 포스코가 지수보다 더 양호한 움직임을 나타내주고 있고, 뭐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아침에는 좀 밀렸었던 이 산업재 섹터 종목군들도 낙폭을 좀 줄이고 올라오는 점을 본다면은, 어떻게 본다면 오늘 유가가 8% 정도의 급락세를 보였으니까 뭐 에너지 관련주나 이 소재주 또 이 산업재 종목들은 좀 급락 가능성이 있었는데 중국 덕분에 그나마 하락을 좀 막아주고 있고, 오히려 오후장에는 좀 낙폭을 좀 축소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을 좀 잘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결국은 이게 지금 현재 상황만 놓고 본다면 재반 여건상 어느 한쪽만 꼭 수혜를 볼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주하고 또 산업재, 그러니까 중국을 바라보는 쪽의 산업을 볼 때는 이 두 쪽이 다 시속 게임식으로 같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여져가지고요. 오늘 뭐 밀린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그러니까 이 산업재 종목군입니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옳지 않나 보여집니다. 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차별성 움직임을 보이는데요. 실적 발표했던 YG1이나 또 어제 실적 발표했죠. CJENM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올라오지만 파라다이스가 어제 적자로 전환했다고 이제 오늘이죠. 오늘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이후에 주가가 다시 최근 반등 후 주가가 좀 급락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현재 낙폭은 좀 줄이고 있습니다만 한 4% 정도 움직임이 하락을 하고 있으니까, 기존에도 얘기 드렸다시피 코스닥은 이제 특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뭐냐면 실적을 체크를 하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최근 주가가 좋았다고 해가지고 실적 좋을 것이라고 방심할 수는 없는 거고요. 실적을 좀 확인한 이후에 좀 적극적인 매매를 하시는 것이 옳지. 왜냐하면 오늘도 보시다시피 이제 실적이 좋은 기업이야 물론 급등을 하지만 반대로 또 실적이 안 좋은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또 급락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잘 체크를 하시면서 지금은 좀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본다면 실적이 확인된 기업들, 그러니까 이미 발표된 기업들이 어떻게 뭐 매매 환경에 있어서는 더 안정적이다. 좀 이렇게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코스닥이 좀 종목별로 슬림화될 것이라는 뜻은 이 실적 유무에 따라서 기업들이 굉장히 주가가 판이하게 벌어질 차별성이 보이고 있죠. 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올투게더 같이 가는 흐름은 좀 없을 것이다. 뭐 돈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뭐 시장 전체적으로도 지금 거래소하고 코스닥 시속 게임, 또 같은 시장 내에서도 또 시속 게임이 현재 벌어지고 있죠. 알겠습니다. 예, 오늘 밤에 있을 또 미국과 유럽 쪽에 우리가 좀 지켜볼 만한 변수들은 무엇이 있나요? 예, 오늘은 뭐 미국하고 뭐 유럽 쪽에서도 뭐 크게 중요한 경제 지표는 없습니다. 다만 이게 또 내용상 뭐 짧은 영향 정도, 아주 뭐 약한 정도 영향 줄 내용이 있으니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간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지난주에는 26만 5천 건으로 다 발표되면서 지난 2006년도 때 정도 수준의 아주 뭐 좋은 성적을 내놨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계절적 요인, 그러니까 뭐 동부 지역 쪽에서의 또 한파 때문에 생긴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가지고 폄하되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 좀 약간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전망되고 있고 29만 건 정도입니다. 12월 달에 미국의 무역 수지, 이걸 좀 잘 볼 필요가 있는데 미국의 최근 달러 강세, 달러 가치의 강함으로 인해 가지고 무역 수지의 개선 여부에 좀 눈길을 좀 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뭐 증시 자체는 큰 영향을 주는 지표는 아니겠습니다만 최근 달러 가치 강세가 결국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정도를 우리가 좀 판단하는데 중요한 지표라고 이렇게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4분기 생산성 증가율, 4분기 단위 노동 비용 증가율 등이 발표될 예정인데 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지표는 아닙니다. 유럽 쪽은 오늘 12월 공장 수주, 독일의 공장 수주가 발표될
될 예정인데 이건 좀 중요합니다. 독일은 아시다시피 제조업 중심의 국가죠. 이전에는 마이너스 2.4로다 지난번에는 좀 쇼크성 지표로 발표됐는데 오늘은 1.5% 증가로 예상되고 있고요. 어제 유로존 쪽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요즘에 유로존 쪽 특히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 지표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이 시간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유로존의 복합 PMI가 예상보다 크게 호전을 보여가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유럽 경기가 좀 회복 조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겠고 특히 어제 유로존 쪽 그 소매 판매도 예상보다 크게 좋아가지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서 오늘 쪽에서 뭐 독일이 이 정도 내용을 내놓을 경우에는 글쎄 뭐 우려 뭐 그리스에 대한 우려감이 있겠습니다만 뭐 여전히 뭐 독일이나 미국 증시가 큰 약세를 기록할 가능성 높지 않은 가운데 오히려 오늘 뭐 급등에 따른 뭐 이틀 정도 약간 뭐 횡보성 정도의 움직임 외에는 큰 하락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합니다. 예, 이제 궁금한 이 수급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총량적인 측면에서 오늘 매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괜찮다 하셨는데 선물 쪽에 외국인 매도가 어떤 이런 것들이 추세가 어떤 반전되는 시그널로 해석하기엔 좀 무리가 있을까요? 자, 이제 제가 그러면 그 그림을 보면서, 그러니까 준비된 합성자료 그림을 먼저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여전히 누적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외국인들이 1월 달 옵션 만기 이후에 상승 포지션의 누적으로 본다면, 여전히 위쪽으로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런 가운데 일정 부분, 특히 이제 은행들 실적 악화와 더불어 가지고, 또 그리스 문제에 대한 우려, 뭐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 때문에 오늘, 일정 물량을 좀 특히 선물 쪽에서 차익 실현 움직임을 좀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물론, 하루짜리로 놓고 본다면 지금 아주 극하게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누적으로 본다면 여전히 그러니까 매수 포지션이 유지가 되어 있는 상태가 있고 한 가지는 이제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들이 이렇게 좀 극한 그 하락 방향성의 매매를 할 때 그때마다 그러니까 뭐 작년도 올 초에 같은 경우에는 1월 6일 날 한 번 있었고요. 1월 16일 날 또 한 차례가 있었죠. 이 두 번 이후에 항상 시장이 변곡점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도 제가 볼 때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극하게 치달릴 때의 외국인들의 수급이 추가적으로 연결되려면은 적어도 시장을 쇼크로 몰아넣을 수 있는 강력한 악재가 나와야 되겠는데요. 그런 악재는 지금 현재 아직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뭐 호악재가 충돌하는 가운데 내부적인 악재였던 뭐 은행주 쪽에 대한 얘기가 좀 시장에 끌어내리는 뭐 주요한 원인 정도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외국인들 선물 매도 규모에 대비해 가지고 지수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점을 좀 우리가 좀 잘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주 한쪽만 오늘 유달리 좀 밀리는 거지 그렇게 뭐 심각한 우려감까지 표시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이제 기관까지 달려들어가지고 오늘 매도하겠다고 난리 치면 또 시장은 또 좀 더 그 깊은 수렁에 빠지겠는데요. 연기금 같은 경우는 오전보다 매도 규모를 줄이고 있고요. 투신권이 매도하지만 뭐 이전에 이번 주 주초까지의 매도에 비해서는 절대적 매도 규모가 감소하고 있고 어제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금융투자사 쪽에서 오히려 지금 현재 다시 매도하고 있다. 그래서 공매도가 나오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게 화학업종 쪽 이쪽으로 좀 유입이 되는 걸로 이렇게 감지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역으로 또 쇼커버링성 움직임이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뭐 시장에 오늘 단편적으로 일시적 정도 수급 악화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옳다고 이렇게 분석됩니다. 예, 기술적 분석으로 볼 때는 여전히 제시했던 그 밴드선이 유효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오늘 증시가 밀렸지만 뭐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글쎄 그림을 보면은 오늘 그렇게 크게 밀리는 게 아니네라고 이렇게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뭐 준비된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거래소 같은 경우에도 매수 시그널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겠고요.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지금 1940포인트에서 1960포인트까지 이 아주 작은 밴드 내에서 지금 현재 지수가 움직이고 있죠. 어제 대외적인 호재로 인해 가지고 이 위를 한번 올라갔었지만 다시 이 안쪽으로 회귀한 정도의 움직임이지 이게 아직 뭐 추세를 뭐 빗나갔다 뭐 이렇게 보실 수는 없겠고요. 이게 뭐 보통의 기술적 분석에서 본다면 추세라는 걸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면은 1차로 상승한 다음에 굉장히 탄력적인 조정이죠. 그러니까 이 가격이 이 아래로 처지는 조정이 아니라 옆으로 횡보하는 조정이니까요. 굉장히 뭐 탄력적 패턴에서 조정 또 위 상단 쪽의 매물을 소화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뭐 내일 당장이라도 뭐 주가가 더 밀릴 가능성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1960포인트를 회복하면서 올라갈 가능성과 더불어서 결국은 1960을 종가상 잘 안착을 해주는 것이 관건일 것 같고 오히려 아직도 여전히 뭐 위로 올라갈 거에 대한 기대감은 가져도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더불어서 단기 과열도 해소했던 점에서도 올라갈 수 있는 여력과 더불어서 이 아래쪽에 보게 되면 DMI 차트는 여전히 뭐 매수 시그널이 유지되고 있으니까요. 우려스러운 조정은 아니다라고 기술적 분석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쪽을 보게 되면은 코스닥이 지금 현재 이제 600포인트에 올라가면
올라가면서 또 다시 단기 과열권에 진입이 되는데 코스닥을 제가 오늘 자료에는 그 지지선을 575포인트라고 제가 그냥 그대로 보내드렸는데 이걸 좀 지지선을 상향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일도 말씀드린 대로 590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590포인트 정도를 이탈한다면 단기적으로 좀 위험하겠지만 뭐 이전부터 얘기했다시피 이번 그 반등에서 저는 뭐 600포인트 한 번 정도는 넘기지 않겠냐 본다고 했는데 올 연초에 말씀드렸을 때는 620포인트까지도 가능하다고 얘기 드렸죠. 하지만 지금 당장의 상황만 놓고 보면 코스닥이 600포인트 위쪽에서는 오히려 한 번 정도는 추가 상승이 좀 제한되는 어떤 그 상승은 좀 정체를 보일 가능성은 좀 있다는 점 유념하셔야 되겠고, 역시 중요한 건 코스닥은 이제 시장 지수보다도 종목 선정에 더 유념하시면서 투자 전략을 좀 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코스피와 코스닥의 어떤 매매 비중은 여전히 8대2를 유지하는 겁니까? 예, 어제의 그 비중을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8대2 비중을 유지하겠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코스닥이 나빠서가 아니라고 제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분명히 이제 말씀드렸죠. 그래서 코스닥의 매매 환경 자체가 이제 실적 발표 시즌에 들어가다 보니까 개별 종목의 그 변동성이 강해지는 점을 좀 우리가 좀 유념해야 되겠고, 이러다 보니까 매매를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되려 최근에 그 움직였던 종목군들, 그러니까 뭐 저가에서 움직였던 종목들을 좀 꾸준하게 보유하거나 아니면 좀 조정시마다 매수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거래소가 여전히 제가 볼 때는 좀 유리하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기존의 관점을 유지하겠고요. 오히려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을 놓고 볼 때는 오늘 같은 경우에 매수 의견을 드리는 게 합당하지, 여기서 뒤늦게 오늘 뭐 조금 밀렸다고 매도하거나 뭐 주식 갖다 줄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있는 수급이 개선되는 종목들 알아보죠. 예, 이제 뭐 검색되는 종목들이 많고 이전에 되겠다시피 좀 그 전반적으로 본다면 사이즈가 좀 큰 종목들이 좀 자주 올라오는데요. 지금 거래소 쪽에서는 경남에너지, 그다음에 보령제약이 좀 자주 올라오고 있죠. 그다음에 삼성 SDI가 오늘 좀 주가가 좀 밀리고 있지만 지금 갤럭시 S6의 출시가 이제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쪽이 요즘 수급이 좀 계속 좋아지고 있고, 유진투자증권도 요즘에 그러니까 거래소 쪽에 보게 되면 중소증권사 주가 움직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유진투자증권, 뭐 골든브리지 투자증권, 골든브리지 증권 이런 좀 그 저가형 그 증권주의 주가 움직임이 좋은데, 지난번 이제 거래소 쪽에 그 지분 문제와 관련된 이슈에 호재가 있고, 또 최근에 이제 아시다시피 시중 실세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 채권 수익률에 대한 그 이익 기대감 이런 부분이 반영되면서 증권주 쪽이 오늘 증시가 밀림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정말 거래소는 거래소스러운 기업들이 다 있군요. 네, 그렇죠. 예, 그 외에도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 이제 실적 호전이 이제 이번에 발표됐던 한진해운, 그리고 샘표식품 등 아주 뭐 다양하게 수출주, 내수주가 고르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여행주죠. 요즘에 뭐 여행주가 인바운드 쪽에 그 수입 증가로 지난번 하나투어가 어닝 서프라이즈 격에 아주 좋은 실적을 내놨고요. 그 이후에 그 하나투어도 주가 움직임이 좋고, 모두투어, 그다음에 레드캡 투어 이런 종목들 주가 움직임이 좋습니다. 오늘 메디포스트가 주가가 이제 상한가 갔는데 어제 이전까지도 계속 수급이 좋았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주가 강세 보였고, 그 외에도 빅솔론, 셀트리온, 테스나가 요즘 자주 올라오고 있죠. 주가도 굉장히 좋습니다. 포스코 ICT가 좀 이채로운데요. 그동안 주가가 좀 많이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포스코 그룹의 구조 조정 문제하고 해당 기업의 실적 악화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동안 주가가 좀 많이 밀렸는데, 최근 발표된 실적에서 이전보다 나아진 실적을 발표하면서 수급이 개선되고 주가는 좀 바닥 통과를 하는 움직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신규 상장주 하이로닉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수급 호전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예, 금일 관심주는요? 예, 오늘은 제가 그 지난번에 그러니까 12월 말 쪽에서 GS건설을 당시에 23,000원 정도 초반권역에서 한번 관심주로 말씀드렸는데, 예. 주가가 한번 2만 원 정도까지 밀렸었습니다. 근데 리뷰할 때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실적이 나빠질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목표가는 대략 한 26,000에서 7,000원 정도까지는 올라오지 않겠냐라고 본다고 했는데, 밀렸다가 다시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죠. 그 제가 이 원고를 보낼 때만 해도 GS건설이 아까 마이너스 한 2 내지 3%권이어가지고 오늘 이 정도면 사봐도 된다고 했는데, 이동하는 중간에 플러스까지 현재 주가가 바뀌어 있어가지고요. 예.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사 쪽에 대한 그동안의 주가가 실적 악화와 그러니까 적자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밀렸었다면은 이 부분을 탈피하고 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과 더불어서 GS건설의 지금 실적을 놓고 본다면 적정 주가 수준은 약 한 3만 원 정도 내외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지니까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이승석 대표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마감 시황 듣겠습니다.